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 필요하다면 대통령 강제 수사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수사 인력만 100명이 넘는 메머드급 특검 준비 움직임을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 변호사 것은 지난번 야당에서 특검 후보 2명을 네네. 청와대에 추천했을 때 박영수 변호사가 될 것 같다. 유력하다. 맞춰주셨어요. 근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사실 그 법조계에서 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분들에 대한 각종의 평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에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땐 두 분 중에 박영수 변호사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렇군요. 본의 아니게 맞췄게 됐습니다. 네. 예. 예. 이분이 대통령 대면 조사가 안 될 경우에 강제 조사도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강제 조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청와대를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결론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그만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강제 수사란 것은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는 것은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또 물건에 대한 구속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압수수색은 이미 다들 했기 때문에 강제 수사란 것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체포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체포 구속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일단 검찰이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그거를 적당한지 여부를 해서 발부를 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검찰이 국민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영장 발부받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예.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대면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다만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조차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아직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받기는 할 것 같은데 좀 네네. 소극적으로 받으려고 한다든지 했을 때도 이제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예를 건가요? 들어서 이제 그 1차 조사가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러면 네. 2차, 3차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으로 다 됐지 않느냐라고 거부할 경우에는 예. 그럴 때는 쓸 수 있는 카드로서 아마 지금 청와대를 좀 압박했는 그런 어떤 언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수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인데요. 지금 특검법에 적시되어 있는 14가지 사건 외에도 그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은 14가지는 하나하나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네. 보충적으로 1번부터 14번까지에 있는 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인지란 것은 관련 사건을 이렇게 그 호박줄기를 가지고 오다가 뜻하지 않게 다른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역대 11번까지의 어떤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특검의 목적 그 자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것과의 관련돼서 인지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00명이 넘는 어떤 그 조직 자체로서의 슈퍼 특검뿐만 아니고 직무 범위 자체가 관련된 사건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직무상, 기능상으로도 슈퍼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세월호 그렇습니다. 7시간 문제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 단순하게 어떤 뭐 이 사건은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이란 것은 일반 검찰하고 달리 국민적 국민의 의혹. 의혹이 있는 예. 것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직접적인 수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고 네. 오늘 그 박영수 특검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것이 없는지와 관련해서 종교 문제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찾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는 세월호 특별법 7시간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대통령의 의료법 관련해서 예를 들어 주치의의 어떤 그 오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어떤 약품과 주사제 같은 것들을 구입했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대통령 청와대 어떤 그 경호처까지도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겠다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 직무 범위가 어떤 이 특검의 의지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상당 부분 넓어졌을 경우에 이게 지금 일단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최장 120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안에 과연 이걸 다 마무리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수사 이 전체적인 수사에 제 실무적인 감각에서는 한 75% 정도는 이미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검찰에서. 같습니다. 예,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25%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엑기스 중에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대면 수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일 것이고 그 이외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지금 그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수사 같은 경우에가 또 하나의 또 그 하이라이트가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일부의 사실 불구하고 예. 기존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일단 그 부분을 어떤 특히 압수수색했는 기록과 사람을 조사했는 기록을 검토하는 그것이 딱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파죽지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120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특검 규모라고 하면은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힐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저뿐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그 법조인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예. 보입니다. 윤석열 검사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이제 네네. 뭐 일종의 좌천된 검사인데요. 수사팀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수사팀장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사팀장이라고 해서 예.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예. 아시다시피 특검 조직은 특검이 있고 4명의 특검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특검보는 검찰의 그 검사장급인데요. 예. 그 밑에 수사를 실무로 하는 검사가 20명이 있습니다. 예. 그 20명 검사 중에 한 명으로서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다 파견 나온 팀장인 분들이죠. 것이죠. 그렇죠. 파견 나와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0명 중에 팀장으로 불렀고 이 검사도 파견 검사뿐만 아니고 지금 변호사 중에서도 판사 출신 내지는 변호사 출신 이런 그 검찰 출신 이런 분들을 비교적 이렇게 균형 있게 해서 예. 어떤 나름대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할 텐데 예. 그와 같은 조직 자체 20명이란 것도 상당 부분 거의 그 지방검찰청의 반 정도 내지 3분의 1 정도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결국 그 지금 오늘 그 박영수 특검의 언급에 따르면은 검사장급이 하면 수사 실무에서 상당 부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그 윤석열 팀장 정도의 어떤 경륜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20명의 이 수사팀을 충분히 이끌 리더십이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고소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밝혀서 본인이 했던 수사를 연결을 해라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요청을 했다는 후문이 앞으로 나온 것 수사 같습니다. 의지나 방향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팀장 네. 어떻게 좀 예단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이것은 특수사의 일환이고 특수수사는 결대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예. 말씀이냐면 수사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서 나오는 대로 그것이 정말 극할 것이 설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또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 초기에 말씀하셨던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어떤 이 사건 정권 초기에 있었던 문제부터 쭉 실체적 진실을 사실은 조사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시간이 뭐 아까 120일이 짧다고 하지만 네. 이미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풀어갈 역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박영수 특검이 임명되고 나서 뭐 국정원 최윤수 차장과도 뭐 친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네. 민정수석과도 뭐 이런 좀 네네. 인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의혹의 시선을 보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해소하기 그렇습니다. 위한 그런 임명은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특히 지금 후문에 따르면은 이 그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쪽에서 추천하신 그렇죠. 분이고 예. 우리 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예.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그 민주당의 박영선 예. 의원이 조금 전에 그와 같은 네.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좀 지나친 좀 기우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박영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기수로 10기로에서 상당 부분 기수가 지금 우병우나 전 수석이나 이런 분보다 훨씬 더 앞섭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그 검찰에서 10년, 20년 있다 보면 웬만한 검사들하고는 다들 옆방에서라도 근무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식의 어떤 논리라고 하면은 특검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법원이나 일반 변호사만 하는 사람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어떤 나름대로 의혹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어떤 국민들이 여러와 같은 어떤 그 특검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지가 있다고 하면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물론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예측합니다. 대해서는 이제 박 특검도 본인 스스로가 그럴 일은 그렇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하긴 했다가는 했죠. 예. 역사의 오명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충분히 뭐 할 수 있고 이 특검에 대해서도 법 자체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사 기밀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누가 특검이 되건 간에 외부로 수사 자료를 유출하거나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걸림돌이 사무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도 그날 언뜻 맞습니다. 기자회견하면서 네. 네네. 첫 일성으로 사무실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장소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네, 이렇게 네. 장소가 왜 이렇게 얘기했던 중요한 거죠? 아시다시피 장소 가급적이면은 서초동 근처면은 좋겠고 예. 또 왜냐하면은 그 법조계에서 서로 이제 공소 제기한 이후에도 사무실이 법원 근처에 있으면은 서로 이제 업무 협조도 좋겠는데 네. 문제는 서초동 근처에 그 200~300명을 넣을 수 있는 지금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서울 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이 새로 지어서 공간이 굉장히 넓었는데 네. 제가 여쭤봤더니만 거기도 웬만큼 다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 자체도 100여 명 관련해서 이제 프레스 기자단들하고 쓸 수 있다고 하면 상시적으로 200~300명을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거기다가 수사 기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방음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물을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아마 인적 구성을 하는 거는 하는 것대로 하면서 네. 장소도 지금 물색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신경 쓰고 특히 어떻습니까? 4인의 건물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 다 길어봤자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것을 빌려주겠습니까? 예. 임대를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1년씩, 2년씩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더더욱 그와 같은 그 장소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국가에 좀 호소하고 빨리 좀 찾아달라 이런 그 국가에 요청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건물이나 공공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결국 예. 그 또한 이제 어떤 그 공공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예비적으로 비어 있는 공공 건물이 있다고 하면은 예. 그런 곳에 쓰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사 기밀 유출이라든가 예.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사적 영역에 있는 건물보다는 공공기관의 건물의 일부를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중으로 이제 검사 10명도 인선을 한다고 하는데 뭐 혹시 예, 예상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사실 이 특검 보호가 4명입니다. 네네. 그리고 검사들은 20명을 하는데 특검 보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판사 출신인 변호사님 또 그리고 검사 출신인 변호사님으로 해서 몇 분은 사실상 내락을 받았다라는 소문은 제가 들었는데 네. 오늘 뭐 우리 박 특검 본인 말로는 다들 고사해서 상당히 인선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속도가 빨리 되고 있고 예. 예. 검사 20명 중에서는 윤석열 팀장을 이미 오케이를 네. 받았고 또 지금 있는 이영렬 검사 이 수사팀에 있는 분 중에 일부는 또 검사로 오는 것이고 결국 특별수사본부에 있던 검사 네, 그렇습니다. 예. 전부는 아니지만 3분의 1 정도는 모시고 온다고 하고 예. 그 나머지는 다른 전국에 있는 분 중에 검사를 몇 분 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변호사나 변호사들 중에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런 분들을 사법연수원 기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에 지금 정유라 씨를 반드시 불러서 조사를 네네. 해야 된다고 하면서 독일어에 능통한 변호사도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리고 네. 또 종교에도 능통한 변호사를 찾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말은 그렇게 할 뿐이지 사실상 상당 부분 변호사님들까지 특정해서 지금 네. 영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말이죠. 앞으로 특검 수사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텐데요. 관전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좀 앞으로 특검 수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 정확하게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가? 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초입도 말씀드렸듯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그 부분은 앞에 이미 다른 부분은 다 조사했는데 그 부분은
특검이 처음 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의 조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부분 두 개만 본다 하더라도 예. 이 특검의 역할은 충분히 다 하는 것이다.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